2026년 2월 18일 관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종목이 나왔고요. 이 종목 안에서 매매 타이밍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밀레 서재죠. 확인을 해 보게 되면 KT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2021년에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전자책 구독 서비스 플랫폼 밀리의 서재를 운영하면서 22만 권 이상의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구독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오디오북, AI 기반 추천 등 다양한 독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5년이 영업이익이 144억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158억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었습니다. 다만 2026년의 실적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 부근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4년의 실적은 뛰어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2025년에 고점은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전일이었죠.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일부 받는 모습이었는데 조정을 조금 더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거래량이 390%가 동반이 되었는데 거래량이 28만 주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KCC 글라스입니다. 확인해 보게 되면 정몽익 KCC 그룹이 지분의 45%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CC에서 유리, 홈CC, 상제 사업을 분할 설립했고요. 코리아 오토글라스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 부문은 건축 및 자동차용 유리, 인테리어 부문은 바닥재, 라미필름, 홈CC 인테리어, 파일 사업은 콘크리트 파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2025년에 좋지는 않았고요. 2026년은 예상치가 없습니다. 건설의 경기가 안 좋았죠. 그래서 경기 건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2021년 이때는 주가 대부분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작년에 적자가 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세로 이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죠.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실적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주 수급이 어딘지를 좀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주 수급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충분히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나제약이에요. 말 그대로 제약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제약에서 하나제약으로 변경을 했고요. 마약성 진통제, 마취제를 강점으로 시장 선두권이고 380여 개의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을 통해서 전문 의약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영업이익은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단기순이익이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실적과 2027년 실적은 좋아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2027년의 경우는 2021년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었는데 이 실적을 뛰어넘는 모습이었고요. 2026년의 실적은 거의 한 3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접근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4분기에 흑자 전환됐고요. 1분기, 2분기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차트로 확인해 보시게 되더라도 2025년의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는데 2026년에는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적어도 주가가 2만 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이런 부분도 크게 없고요. 중요한 건 그냥 기술적인 흐름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KT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 미디어 교육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광고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광고를 중심으로 PC 모바일 광고 매체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약 1200여 개의 매체사와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광고 캠페인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플랫폼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적은 2024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2025년에 턴 어라운드 됐고요. 보시다시피 2.5배 정도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2023년의 실적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자 전환됐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적을 통해서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5년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2024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뛰어넘어야 되죠. 2026년에는. 그런데 주가는 그보다 낮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업은 롯데 이노베이트라는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통합 구축, 시스템 통합 구축이겠죠. 솔루션 개발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정보 기술을 흡수합병하고요. 이 SI가 소프트웨어 통합 구축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고 롯데 쇼핑, 롯데 호텔, 롯데 칠성 음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업은 이런 SI 회사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롯데 이노베이트가 롯데그룹의 SI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솔루션 구축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적인 측면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4년과 2025년이 좋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충전기 사업 때문에 그렇다. 전기차 충전기겠죠. 전기차 충전기 사업 때문에 그런데 2026년에는 그런 걸 반영을 하더라도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3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기 실적으로 보면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1분기와 2분기에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차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죠. 이때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2026년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2023년, 4년까지는 일부 거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거품까지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32,000원에서 33,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30%에서 4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수급으로는 기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가 210%인데 거래량이 15만 주 정도면 10만 주가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의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구정이 지났기 때문에 종목들 선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상승을 했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요. 얼마만큼 상승을 할지는 추후에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유튜브 아래쪽에 주소를 하나 넣어 놓을 거예요. 그때는 관심 종목 위주로만 일방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나는 관심 종목만 궁금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